(839년 4월 10일) 6일부터 불기 시작한 북동풍이 어젯밤부터 서풍으로 바뀌었다. 오후 2시경 판관 요시미네노 나가마스가 사당에서 나와 배에 오르기에 우리 승려들도 뒤따라 배에 올랐다. 돛을 올리고 출발한 배는 똑바로 나아가 동해현 서쪽에 다다를 생각이었으나 바람에 떠밀려 곧바로 얕은 해변에 닿아버렸다. 사람들은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 나아갔다. 하지만 더욱더 얕은 곳에 일러버렸다. 노를 내리고 수심을 측정해가며 조심스레 배를 몰았다. 하루 종일 고생한 끝에 겨우 현에 도착했지만 조수가 빠져나가자 배가 개펄 위에 올라타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그곳에 정박해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배에 올라와 숙성촌에서 서신이 왔다며 건네주었다. 서신의 내용은 이러하다. 본국의 배 9척 중에 제3선이 떠밀려와 대주산에서 발견되었다. 아바는 본국 스님을 찾아내 배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다. 바다를 떠난 조공선이 바람과 물살에 이리저리 떠밀려 밀주 대주산에 표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배의 사람들에게 다른 8척의 배의 행방을 물었으나 바다 가운데에서 서로 잃어버려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닷줄을 올려 떠나고자 했지만 역시 배를 움직일 수 없었다. 여전히 바람이 일정치 않으니 배를 띄울 수 없다. 현에서 서장을 보내왔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 제3선이 어제 동해현 경내에 표착했다가 전일에 출발했다고 적혀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조수가 밀려오는 때를 기다려 우리 배도 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바람이 역시 문제가 되어 나갔다 되돌아오길 여러 번이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서풍으로 바람이 바뀌었고 조수가 생기더니 배가 저절로 동쪽으로 흘러갔다. 우리가 탄 배는 돛을 올리고 동해현 앞에서 동쪽을 향해 떠났다. 나는 몸을 깨끗이 하고 스미요시 오카미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어왔다. 바다로 나아간 지 오래되지 않아 전부터 병으로 고생하던 뱃사람 중 한 명이 그간의 고통을 끝내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자리로 싸서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니 시신이 파도를 타고 멀리 떠내려갔다. 바다는 희뿌옇게 흐리고 바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불어온다. 우리가 지나온 서쪽에는 이제 섬과 산이 보이지 않는다. 정오 무렵 바람이 멈추고 물빛은 옅은 녹색을 띠었다. 바람의 방향이 이리저리 바뀌기에 나는 순풍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곡을 마련하여 공양드리고 오방의 용왕에게 제사 지내며 불경을 독송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에 바닷물이 짙푸른 색이었다. 바람이 정 서쪽에서 불어 해가 뜨는 쪽을 향해 나아갔다. 이 무렵 또 다른 우리 뱃사람 한 명이 병으로 숨을 거두어 우리는 그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 점쟁이에게 바람을 점치게 했으나 마땅한 점괘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점쟁이가 말하길 앞으로 갈 길에 신라를 만난다 하더라도 크게 놀라지 말라고만 말했다. 저녁이 되어 나는 불경을 외우며 신이 부처님으로 하여 순풍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빌었다. 날이 밝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구름과 안개가 가득하고 비가 내릴 듯하여 사람들이 바람의 방향을 알고자 노력했으나 저마다의 의견이 달라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노를 고정시키는 작은 고리에 새벽 해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바람이 동북풍임을 알아차렸다. 머리 위에 해는 떠 있지만 주변이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늘부터는 물 담당관이 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관인 이하는 2대, 시종 이하는 1대 반을 할당하였다. 오후가 되니 안개가 사라졌다. 하지만 하늘을 보니 서쪽을 제외한 세 방향에 구름이 꽉 들어차 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비가 쏟아져 내렸다. 나는 심신의 조화를 잃어버렸고 상태가 좋지 못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정말 고생스럽기 짝이 없구나. 이른 아침 비는 그쳤으나 구름과 안개가 두터워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는 가는 방향을 잃고 헤매었다. 몇 시간을 나아가니 바다의 파도가 얕은 곳에서 이는 것처럼 보였다. 끈을 내려 그 깊이를 재어보니 단지 8심이었다. 우리는 닷을 내리고 머물고자 했으나 육지와의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알 수가 없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하길, 닷도를 내려 잠시 머물며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다가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수용하여 닷을 내리고 머물기를 결정했다. 사람들이 닷을 내릴 때 안개 밑으로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어 검은 물체도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머지않아 안개가 조금 사라졌을 때 그것이 섬 형태를 띠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인지 알 길이 없었다. 우리는 뱃사람 몇 명을 뽑아 거룻배를 타고 무태 내려 이곳이 어느 나라 땅인지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7사람이 떠났다. 안개가 사라지고 날이 밝아오니 섬과 산이 서로 이어져 끝없이 펼쳐진 것이 보였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신라의 남쪽 해변이라 말했다. 점쟁이로 하여 이곳이 어디인지 점을 보게 하였더니 처음에는 당나라라고 했다가 뒤에 신라라고 말을 바꾸었다. 당연히 두 나라 가운데 하나겠으나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의심했다. 그러던 차에 무태 내려갔던 사람들이 당나라 사람 2명을 데리고 올라왔다. 곧 이들이 말하길, 이곳은 등주 모평현 당향양 도촌의 남쪽 해안입니다. 이곳에서 60리를 가면 현이 있고 300리를 가면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시면 신라가 있는데 바람이 좋으면 2-3일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의 관인이 이들에게 술과 무명을 주어 살해했다. 곧 천문을 작성해 주와 현에 보고했다. 해가 저물고 짙은 안개가 다시 찾아왔다. 식사 규정이 변경되어 오늘부터는 한 대의 말린 밥과 한 대의 물이 지급되었다. 이날 우리는 남쪽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4월 19일 소천포에 도착해 닷을 내리고 밧줄로 배를 묶고 머물렀다. 조그만 만으로 배를 옮기고자 했으나 역류하는 조수가 세차게 흐르니 만으로 배를 넣을 수 없었다. 이른 아침 신라인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말을 전해주는데 장보고가 신라의 왕자와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 반란은 성공하여 장보고와 공모한 왕자는 왕위에 올랐다. 우리는 계속 배 위에 있었다. 오늘도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는데 선박의 키를 조정하는 선원이 또 세상을 떠났다. 그를 거룻배에 옮겨 싣고서 섬으로 옮겨 안치했다. 배를 메어 놓았던 닷줄이 끊어졌다. 지금껏 바람이 세차고 파도도 높았기에 요 며칠 사이에 8개의 닷줄 중 3개의 닷줄이 끊어져 닷과 함께 바다로 떨어졌다. 닷줄 또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약 폭풍을 만난다면 더 이상 배를 묶어두고 머무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니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우리 배에는 신라인 통역 도현이라는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날 해질 무렵 말을 탄 사람이 해안으로 오기에 도현을 보내 그를 맞이하도록 했다. 도현이 그를 만나고 돌아와 알리길, 저분은 이곳 아바의 판관이라 합니다. 일본 사신의 배가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 뵙고 싶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날이 어두워져 다시 돌아가야 하니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또 듣자니 당나라 천자가 신라 왕자에게 왕위를 내리기 위해 신라로 보낼 사신을 뽑고 타고 갈 배를 준비시키고 비용도 하사하였다고 한다. 다음 날 아바의 판관은 사람을 시켜 우리에게 술과 생선을 보내주었다. 우리 배가 정박한 곳은 물 아래 돌들이 많아 파도에 이리저리 배가 움직이면 닷을 맨 밧줄이 끊어지기가 여러 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산을 목표로 노를 저어 나갔다. 소천포를 떠나 바다로 나왔으나
절반도 채 가지 못하고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사방이 어두워 무엇 하나 분별하기 힘드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닷을 내려 배를 멈추었다. 파도와 바람은 서로 경쟁하듯 휘몰아치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모두가 고통스러워했다. 다행히 이른 아침에 구름과 안개가 조금 걷혔다. 유산을 멀리 바라보니 서쪽 가까운 곳에 있어 동남풍이 불어올 때 나아갔다. 오전 10시경에 유산의 서쪽 포구에 도착해 배를 정박시켰다. 신라인 30여 명이 말과 나귀를 타고 와서 말하길, 아바께서 조수가 빠지면 와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중하기 위해 미리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백성이 말하기를, 나는 여산에 어제 왔는데 일본국 조공선 9척이 여산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은 상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배의 관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모두 육지에 올라 천막집을 짓고 조용히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난날 떠났던 사절단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오래지 않아 아바는 신라선을 타고 와서 배에서 내려 해안에 올랐다. 우리 측 사람이 아바에게 식량을 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지난날 동해연에 머물 적에 다만 큰 바다를 건널 만큼의 식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지나면서 역풍을 만나 본국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표류하여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곳에 머물면서 바다를 건널 때 먹을 식량을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생료를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바는 주청에 이 사실을 알려 처리해 주겠다고 답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날씨가 일정치 않았다. 나는 이미 한번 굽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이곳에 머무는 동안 신라어 통역인 도현으로 하여 당나라에 머물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했다. 도현은 다른 신라인들과 이런저런 방법을 상의하고 돌아와 말하길, 당나라에 머물러 있는 일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바다를 건널 때 먹을 식량을 소촌의 총장 왕훈의 집에서 구입했다. 왕훈은 제당 신라인으로서 소촌의 촌장일 뿐만 아니라 적산법화원의 장전을 관리하는 세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 마을에 머물려는 일을 문의했다. 왕훈이 말하길, 만약 머무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스님은 본국에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배 위에 있던 견당사의 판관 등은 내가 머물러 살고 싶어하는 것에 부정적이라 마음을 정하기 어려웠다. 하루 종일 서풍이 불었다. 닷줄을 풀고 포구를 출발했으나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었고 가는 길이 암초와 가까웠기 때문에 곧바로 나아갈 수 없었다. 늦은 오후 바람이 멎어 조류를 따라 흘러가다 유산 바다 어귀에 도착해 배를 정박하고 머물렀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안개와 비, 바람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에 우리는 배 위에서 천지신명과 스미요시 오카미에게 제사를 지내고 비단과 거울 등을 제물로 바쳤다. 다음날 새벽 2시경, 전부터 병이 생겨 조금씩 아팠던 뱃사람 중 한 명이 오늘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우리는 그가 죽기 전에 천으로 몸을 싸서 거룻배로 옮겨 태웠다. 그리고 산 언저리에 내다 버렸다. 그를 버리고 배로 돌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해안에 도착해 언덕에 버려두었더니 아직 죽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청하면서 내가 만약 병이 나으면 마을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오늘은 바람이 나쁘지 않아 마침내 유산의 서남쪽 바다 어귀에서 돛을 달고 출발해 나아갔다. 바람이 다소 안정돼 보였으나 머지않아 바람이 그쳤고 이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유산의 포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산 포구에서 사오리 정도 떨어진 한 섬에 닷줄을 메었다. 그러곤 여러 날 동안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당나라 천지신명에게 제사 지내고 부처님과 오방의 용왕에게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길 빌었다. 소촌의 촌장인 왕훈이
배 위로 찾아와 만났는데 그의 말을 듣건대 본국의 상공등이 탄 9척의 배가 앞서 여산에서 바다를 건너려다가 역풍을 만나 다시 여산에 표착했다 합니다. 그 이후로 그곳에 계속 정박해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 되자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당나라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내용의 서찰을 작성해 상인인 손청의 도움을 받아 임대사 댁으로 보냈다. 한편 배 위에 있던 관리는 뱃사람을 뽑아 주의 아바에게 보내어 양곡을 청했다. 하지만 아바는 식량이 없다고 하며 거절했다. 우리의 토산물을 주와 현에 선물로 주었으나 이것도 받지 않았다 한다. 수일간 바람이 왔다 갔다 하여 사람들은 여전히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19일 새벽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결국 배를 메어둔 밧줄이 모두 끊어져 배가 떠내려갔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둘러 닷을 바다로 던져 배를 멈출 수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엔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후로도 여러 번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다시 되돌아왔다. 오늘에 일러 배의 점쟁이가 오래전부터 병으로 고생하다 저녁 나절에 배에서 내렸다. 이른 아침 소식을 들으니 점쟁이가 해안에서 죽었다 한다. 이날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다. 마침내 기다리던 서풍이 세차게 불어왔다. 하지만 비가 올 듯한 날씨가 문제가 되어 쉽사리 출발하지 못했다. 저녁 때 관인들이 함께 의논하더니 바람의 방향이 하루 종일 서풍을 유지하고 있으니 내일 아침 출항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드디어 닷줄을 풀고 출항했다. 그런데 바람이 멎어 배가 움직이지 않아 떠날 수 없었다. 다음 날에도 바다로 나가고자 했으나 이번엔 풍향이 일정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서북 양쪽에서 번개가 쳐대고 하늘에 먹구름이 어지럽게 몰려들었다. 밤이 찾아왔을 땐 배가 심하게 요동치더니 파도에 떠내려갈 뻔했다. 그 놀란 마음과 괴이한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정박해 있던 서북쪽 해안가에서 여우가 울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고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번개와 천둥이 다투듯이 쿵쾅거렸다. 그것을 들으면 귀가 먹을 지경이었고 번갯불은 번쩍여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다. 큰 비는 마치 물을 쏟아 붓는 듯하니 정신은 혼미하고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 다음날 새벽 배 위로 벼락이 떨어져 돛대가 부러지고 배의 바닥은 비스듬히 잘려나갔다. 배 주변에는 부서진 나무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주워 배 한 구석에 묶어 두었다. 상황이 이렇기에 우리는 패백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나는 본국에 도착하는 날엔 반드시 신사를 세워 영원토록 제사를 지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거북 등껍질을 불로 지져 재앙을 점쳤다. 점괘가 이르길 배 위의 점쟁이를 이곳 신 앞에서 장사 지냈으므로 신이 진노하여 이런 재앙이 생겼다. 이 나라 천지신명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낸다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섬에 내려 공물을 바치고 의식을 치르고 배 위로 올라가 이곳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사람들은 부러진 돛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미 부러져 약해졌으니 다시 만들어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러진 곳을 동여매어 일찍 출발하자는 쪽으로 나뉘었다. 나무를 새로 구해 튼튼한 돛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 경우 제목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여차하면 올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지난날의 고생이 너무 심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빨리 떠나고픈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돛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단단히 동여매고 일찍 바다로 나가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힘들고 고단함이 지나치고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는데 모두의 마음은 겁나고 두려워 조급함을 숨길 수 없으니 명하는 자와 명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배 위에 화목함이 사라졌다.
이후로도 바람이 불었다 멎었다 하기를 여러 번, 배 또한 나아갔다 멈췄다 하기를 여러 번이었다.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움직여 가던 배는 어렵사리 한 섬의 어귀에 일러 닷을 내리고 밧줄로 묶어 정박했다. 며칠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고을에 머물고자 관청에 청해보았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청해보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변함없었다. 나는 직접 관하로 나아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청하고자 거룻배를 내려달라 했으나 우리 배의 선두인 판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일전에 해주에 있을 때 모의가 실패했던 것을 회상하며 당나라에 머물고자 하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거룻배를 내어주지 않으니 육지로 가기는커녕 배에서 내릴 수조차 없었다. 그간 힘든 일이 많았기에 배 안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바람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뱃사람들은 닷을 올리고 억지로 나아가기로 하고 출항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배를 몰아도 포구 하나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결국 밤이 되어 가기에 배를 돌리려는데 갑자기 조류가 밀어닥쳐 배가 휩쓸려 가더니 바위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충돌에 임박했을 무렵 그때 누군가 순식간에 닷을 던져 내렸고 가까스로 배를 멈출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애썼으나 결국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곳에 계속 있어도 방법이 없으니 배는 오늘도 출항하였다. 바람이 불었다 멈췄다 하니 돛을 올렸다 내렸다 한 것이 벌써 서너 번이었다. 힘겹게 조금씩 바람을 타거나 노를 젓기도 하며 멀리 적산을 향해 나아갔다. 포구를 빠져나올 때였다. 조류가 갑자기 흘러 배가 암초에 부딪히려 했다. 뱃사공은 노를 내려 배를 밀어보았으나 암초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배는 당장에라도 파손될 지경이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장대로 배를 밀었다. 쉽지 않았지만 저마다 힘을 보태어 암초로부터 배를 빼내었다. 저녁에는 큰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쳐대니 하늘을 쳐다볼 수조차 없다. 배 위의 사람들은 여러 창과 큰 칼 등을 휘두르면서 힘껏 부르짖으며 벼락을 막으려 하였다. 북서풍이 세차게 불 때 적산포에 들어가 정박하고자 했다. 마침 바람이 순조로워 가라앉혀 놓았던 닷을 들어 올리고 범포를 손질하였다. 바람은 그쳤으나 파도가 사나워 다시 닷돌을 내리고 진입할지 말지 정하지 못했다. 바람과 파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 나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힘들고 고생스러움이 이보다 더 클 수 있을까?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적산의 동쪽 해안에 배를 정박할 수 있었다.